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팀 MX 담당자입니까? 홍보 뭡니까? 그냥 MX관 하는 거예요. 그래.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대리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토르 네. 내용 가지고 설명해드리는 날인데 네. 마찬가지로 오프닝에 뻘쭘하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천재 이승국은 2부에 나오고요. 네. 오프닝은 저희만 일단 하는데 아, 저번 방송 정말 반응이 기가 막혔죠? 그렇죠. 배우 다 됐구만. 정말. 몰아서 방송인이야. 녹음하는데. 아, 정말. 야, 편집까지 생각하면서 멘트 치는 거 봐. 네. 무당 멘트.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네. 11월이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는 여름을 좋아하나요? 겨울을 좋아하나요? 아, 예전에는 100% 겨울을 좋아했거든요. 더운 거를 싫어해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보다 차라리 추우면 껴입으면 되니까. 근데 몇 년 사이에 그냥 바뀌었어요. 그래? 왜? 더워서 아플 일은 없더라고. 추우면 아파요, 이제? 추우면 아프더라고. 나이가 먹었구나, 이제. 추울 때 돌뿌리 걷어차봐. 발가락 부러지잖아. 몸도 어깨도 막 이렇게 담도 걸리고. 그렇죠. 황 대리님 어떠세요? 회사 덕분에 여러 나라를 다녀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삼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사계절이 뚜렷한 거는 저주구나. 아, 그래.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옷도 내볼 필요하고, 사람도 독하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옷이, 원래 그러네. 필요하죠. 네. 그 옷이 줄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반팔티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치, 우리는 오리털 파카부터 나시티까지. 그러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거는 선조 때부터 내려온 약간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봄 가을 좋아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너무 더워도 싫고 너무 추워도 싫고 가야 되거든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봐요 여러분. 바르셀로나나 뭐 이런 데 있잖아. 네. 그래. 자, 아무튼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하나만한 얘기였다. 그냥 한번 해봤어. 뻘쭘하니까. 자, 세연수연 아버님께서 오전에 조조로 와이프하고 토르를 보셨나봐요. 메가박스가 사무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여가지고. 야. 마블은 가볍게 보기 언제나 좋다고. 네. 네,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크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꼭 그 튜브형 만들어주세요. 네. 그래, 맞아. 수요일 오후 4시님 충남 서산에서 스크린 뮤지엄 정원을 그리다 보러 메가박스 코엑스 다녀갑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이거를 팀 내 공유를 했어요. 아, 진짜? 네. 면 좀 살았습니까? 면이 살 게 뭐 있나? 그냥 뭐 얘기한 거지 뭐. 그래. 이런 분이 계시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듣고 와주시는 분들이 있다. 훈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댓글도 달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요즘 고객 응대 좀 하더라. 그럼요. 제 이름 달고 오셨다는데 요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서비스가. 뭐 너무 약간 AI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 돌린 줄 알았어. 스크린 뮤지엄 괜찮다고 인증해주신 분들 많이 맞더라고요. 계신데, 예, 감사합니다. 네. 내가 감사할 일은 아닌데. 그러게. 그래도 신경 써서 빨리 감사하다 인사해. 감사합니다. 그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듣고 계시죠? 에드워드 K님께서 겨울왕국이 이미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고 프랑스 뮤지컬 중에 로미오 줄리엣도 추천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이분은 뭐 저 밑에 이렇게 대댓글 막 달리는 거 보니까 저희 브릿지도 녹음해주신 분이었는데 맞아요. 예, 뮤지컬 오디션도 보시고 뭐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무대에서 볼 일을 고대하게 네. 만드는. 어쩐지 딕션이 되게 또렷하시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맞아요. 와 되게 잘 바뀐다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번투비 퍼플님. 또 심야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2를 보고 오셨답니다. 보셨군요. 네. 흥겨운 리듬 안에 그렇게 슬픈 가사가 숨어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두가 상식도 올라가고 교양도 쌓고 있는 프로그램의 순기능이네요. 네. 파시티 인천님을 비롯해가지고 창극 산불 굉장히 인상 깊고 좋았다고 또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사진도 막 남겨주시고. 후기들이 네. 종종 올라오고 있죠. 가족이랑 같이 간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그렇죠. 같고. 네,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선물 드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아무튼 저희가 계속해가지고 좋은 작품들 계속 소개해드릴 테니까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개똘입니다님. 블레이드러너 전 너무 재밌게 봤고 시간 되면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배 감독님의 부정적인 랩을 들으면서 슬퍼졌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이유는 요즘 집회 중이셔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네, 스트레스는 많이 받죠. 네. 프랭크 시나트라를 언급하면서 촌스럽다 그랬나? 아, 내가 그럼 망발을 했어요? 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배 감독에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폭탄 드리겠습니다. 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창극 산볼 신청해 주시고 후기도 적어주신 바시티 인천님. 축하드립니다. 카페 철수 더치커피는 서산에서 스크린 뮤지엄 코엑스까지 보러 오셨다는 수요일 오후 4시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광고 듣고 천재 이순국 모시고 2부에서 토르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우후. 여러분께서는 지금 염전노예, 순위의 노예, 반지하 노예, 김프로님과 함께하는 아니지 무슨 님이야 김프로와 함께하는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아, 시끄러봐. 편집해야 돼. 네, 김프로쇼 2부는 토르 라그나로크 내용 이야기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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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시간에 연천 네. 이승국을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흠. 네. 저 프로. 미래를 예측하고 닥터 스트레인지셔? 동그라미 원래 그리잖아? 빠지는 수가 있어. 다 보여, 다 보여. 자, 영화 이제 구체적인 내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빠지지 않고 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블랙 위도우 헐크는 이어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참 블랙 위도우를 짝사랑하는 거죠, 헐크가? 짝사랑이라기보다 저번에 어벤져스 2에서 둘이 교감을 해요. 그리고 진지한 얘기들을 나누거든요, 사실. 몇 마디 했던 거 기억이 나긴 나는데. 초반에는 원래 호크아이라고 화살 쏘는 애랑 뭐가 있는 것처럼 나오다가 그치. 어벤져스 2에 가서 갑자기 호크는 가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네, 배너랑 로맨스 같은 걸 좀 해서 실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관계가 돼요. 맞네. 어. 아, 그때 거의 연인이 할 법한 대화를 까지 하는 가요. 씬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기억난다. 이래서 멋인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끼리 헛소리 할 수 없어. 맞아. 아,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브루스 배너일 때, 먼저 씻고 나와. 맞아요, 거기서. 예, 거의 침실에서. 그런 장면 나와. 맞아요. 침실 예. 장면이 나왔다. 맞아.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연인으로까지 발전은 아닌데 계속 서로를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떠나자 그래. 심지어 그때 블랙위도우가 떠나자 그랬다. 해요, 예, 떠나자고 해요. 거의 뭐 많이 발전된 거였네. 그러네. 근데 그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로맨스긴 한데 둘의 관계가 갑자기 어벤져스 2에서 갑자기 등장한 거라서 아니, 나는 있으면 반겨지는 좋더라고. 로맨스예요. 있는 게. 난 있는 게 좋더라고요. 블랙위도우 사용법이 조금 그런 게, 다 썸을 타. 왜냐면 이게 다 연결되기 전엔 한 편 한 편으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야 되니까.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랑 살짝 있었고 살짝 그랬거든. 초반에는 연인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아이언맨한테는 미인계를 대놓고 쓰는 그렇지, 것도 그렇지. 있었고 예. 캡틴 아메리카 그 뭐 소개팅 해주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맞아요. 그때 완전 예. 그러면서 완전 한국 남녀들이 썸 타는 것 같은 예, 대사를 막 남사친 했었거든. 여사친들 대화하는 것처럼 맞아. 소개팅 조언해 주는데 사실은 서로 제일 친한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다 소개시켜줄게. 그러니까 나 일하느라 바쁘다 그래라 하면서 이렇게 방패 들고 샥 뛰어내리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호크아이랑 또 막 직장 동료 약간 더 진한 사이인 것 같다가 아니, 그래서 우리 요한슨 언니가 선을 넘은 건 아니잖아. 아유, 그럴 수도 그럼요. 있지. 그렇지, 그럴 수 결혼 안 있죠. 했는데. 그럴 아, 수 충분히 있지. 그럴 수 있죠. 계속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가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슨 언니가 바라던 바였던가. 이게 이제 약간 요한슨 언니가 바랄 수도 있잖아. 아 그럴 수 있지. 본인이 많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인기가 많네. 전문 용어로 흘리고 다닌다 그러지. 네 그런 이게 캐릭터였다. 과거 얘기인데, 저는 완전 미래 얘기로 들리잖아요. 이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 정말. 다 보긴 봤는데. 나도 근데 지금 보니 그게 기억나네. 신기하다. 역시 이래서 데려온 거예요. 우리. 아, 정말 존재의 네. 이유가 또 이렇게 밝혀지네요. 그럼요. 근데 하여튼 그 로맨스는 약간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서 계속 갖고는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결말을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 이번 아니, 영화에도 활용을 했고요. 예. 아니 난 그 장면이 제일 짠하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 아, 스크린 나오는. 스크린 나오고 할 때, 아 이게
연결되는 영화였지. 처음에는 막 생뚱맞게 막 이상한 쓰레기장 같은 행성에서 막 검투 대결을 하는 걸로 시작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어떻게 가려고 하나 하다가 이게 묘한 게 시리즈가 한 10편 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만 나와도 좀 반갑더라고. 저거 봤다. 저거 내가 아는 비행기인데? 약간 그런 게 있더라. 저는 이번 걸 보면서 역시 야 진짜 이야기를 설계하는데 굉장한 공을 들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코믹스하고 DC하고 이제 DC도 수많은 사람을 때려 넣어서 네. 정말 돈을 퍼부어가지고 이야기를 짤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스스로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실은 DC가 업계 1위였거든요. 맞아요. 슈퍼맨, 배트맨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헐크는 내가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였고 아이언맨이 지금은 부동의 최고의 히어로지만 아이언맨을 배트맨에 갖다 놓으면 되게 초라한 캐릭터거든요, 사실. 약간 만화 쪽에서 시작점을 보자면. 그러니까 마블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DC는 그걸 망치면 안 된다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걸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그리고 무게를 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DC 팬들한테 콩가루가 되도록 까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사족을 달자면 요즘에 섞여서 나오는 작품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뭐 DC가 다 엉망이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나오는 거를 보면 노력을 같이 해가지고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똑같이 유니버스를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훨씬 번뜩이거나 재치가 있어 보이는 거는 마블 쪽에. 네, 마블이 조금 더 반짝반짝해 보이고 그렇죠. DC는 약간 원래 소재 자체가 좀 어둡고 뭐 이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게 그렇게 잘 붙어서 돌아간다는 느낌은 조금 안 들어서 그렇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 어벤져스에 출연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새로 리부트된 배트맨 말고 다크나이트가 저스티스 리그에 나온다 그러면 망치는 것 같잖아. 뭔가 마스터피스로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트맨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마블의 세계관 못지않은 DC의 세계관을 구축하려면 기존의 배트맨 캐릭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네. 그 유머 하나 할 줄 모르고 시조에간 진지하고 자객의 뭐 협객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그걸로 끝났는데 뭐 논란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너무 잘 만들어 놓은 한계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 그 전으로 가보자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배우가 연기한 슈퍼맨과 그 슈퍼맨 OST를 우리는 아직 기억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블은 보이지도 않던 네. 세상이었고. 파산을 네. 해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막 판권 막 팔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긴 하죠. 지금 그래서 헐크가 못 나오고. 깍두기로 뛰면서 이제 막 말도 해야 되고 걔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사실 설정들도 그냥 대차요. 막 보면 플래닛 헐크인가 뭐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계 행성 가지고 야 헐크가 뭐 진짜 센 애들이랑 싸우면 재밌겠다. 그렇게 써놓은 건데 이게 이제 근데 영화에 위화감 없이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음식으로 치면 마라탕 같은 거야. 다 때려 넣어놓고 막 자극적인 맛이 나도 그게 맛있다라고 여길 세계가 마블인 거고 DC는 왜 설렁탕에 다대기를 안 넣고 휘핑크림을 넣어? 이제 이렇게 되는 느낌이랄까? 네. 저 비유가 적절했어요. 네. 각자의 세계가 적절하다고 명확하니까. 생각하십니까? 누가 휘핑크림을 넣는 거를 고민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설렁탕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아, 거예요. 그렇지. 비유는 내 설렁탕이야. 음식 세계가 좀 맞아. 그럼. 설렁탕에 휘핑크림 넣는다 생각해봐. 비유를 드는 사람을 피하라고. 그거 완전 못 쓰는 거거든. 대단하다 정말.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DC는 걸작들이 있어요. 걸작. 맞아. 맞아.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1편, 2편은 진짜 걸작이잖아. 그 뒤에 이제 조엘 슈머가 망쳐놨다고 말하는 그 영화들.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캐릭터로 만들어놨다. 우주 대스타들을 데리고. 그래서 막 아이스맨으로 나온 아놀드 슈왈츠. 아놀드 슈왈츠네거 막 우스꽝스럽게 그지없다. 그리고 토미 리 존스는 아카데미 수상하는데 투페이스로 나와가지고 심지어 토미 리 존스, 짐 캐리, 맞아요. 아놀드 슈왈츠네가 막 한 편에 다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 마블 영화들이랑 비슷해요. 그러네. 그때는 막 못 봐주었던 거예요, 그걸. 그 지금은 봐진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못 만들고 잘 만든다의 차이가 아니라 어쩌면 후발주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DC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망친다라는 설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치부심하고 논란에게 리부트를 맡긴 거고 그게 또 약간 다른 차원의 영화가 돼버렸으니 이걸 다시 이제 되돌려서 어떻게 가기에는 조금 이제 수습이 힘든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더우먼이 굉장히 그래서 그걸 잘 중심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 게 굉장히 클래식한데 좀 웃겨. 그래 되게 쉬워. 요 정도의 매너를 딱 잡아놨거든요. 그게 좀 그래서 약간 캡틴 아메리카 2편 윈터 솔저랑 비슷한 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마블도 아이언맨 따로 캡틴 아메리카 따로 있던 게 그때부터 이제 11호 나올 발판을 딱 마련한 거거든요. DC도 이제 저스티스 리그가 그 정도 수준만 도달해주면 콘텐츠 이미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DC는 DC 나름대로의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대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DC의 캐릭터 하나를 잡아서 이제 연출을 한 거 아니에요. 배트맨도 그렇고 놀란도 그렇고 네. 슈퍼맨도 뭐 수많은 명작들이 있고 네. 그 길로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뭐 감독의 취향에 달린 문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마블이 슈퍼히어로를 가지고 오락 영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슈퍼히어로를 가지고 명작을 만들고 싶은 욕심을 가진 감독들만 모아서 그런 영화들만 1년에 한두 편씩 하는 거는 하나만한 소리인데 그런 길을 갔으면 또 다른 결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슈퍼히어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면 계속 네. 약간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지금의 모습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극대화해야 되니까. 네, 이익을. 워낙 네. 부가적으로 또 딸려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럼요. 네. 그게 이제 하나가 터졌을 때 다른 캐릭터들도 같이 막 살려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으니.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거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이런 걸 하나 조사해봤는데 슈퍼히어로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나? 도대체 얼마나 나오나? 돈은 잘 벌고 있나? 제가 우연히 하나를 찾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존재의 이유를 잘 증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승국이 나온다니까 갑자기 불안했어? 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 그렇다기보단 우연히 기사가 걸려들었어요. 정말? 우린 만만하고 승국이만 견제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부인하고 싶진 않네? 그래. 승우가 잘 할 거니까. 그래요. 작년에 개봉 영화 중 상위 20개 영화를 두고 봤을 때 네. 슈퍼히어로 영화가 6개였습니다. 10년 전에 2개였어요. 그만큼 슈퍼히어로 전성시대다. 커졌군요. 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까? 돈을 잘 버니까 계속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돈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나? 영화 시장에 있어서를 보니 미국 시장 규모가 일단 작아졌다.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에서 28%로 많이 떨어졌다. 그럼 이제 개발도상국이란 게 진짜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영화를 잘 안 보던 국가. 근데 인구는 엄청 많고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영화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팔릴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중국. 그렇죠. 전체 수익에서 1.7%를 차지하다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난 성장이다.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먹힐 영화를 만들어야 네. 돈을 벌 수 있다. 이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영화 한 편 헐리우드에서 큰 스튜디오에서 큰 영화를 만들면 북미 수입이 7이고 월드와이드가 3이었다면 이제는 북미가 3이고 월드와이드가 7이다. 그중에서 중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잘 먹히는 게 이제 슈퍼히어로인 거예요. 네. 뭔가 딱히 설명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전에 이미 영화에 관심이 가지기 전에 만화 코믹스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슈퍼맨 하면 아는 것처럼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미 안다는 거죠. 그래서 타 문화권에서 받아들이기 쉽고 특히 중국에서 좋아하니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왓챠에도 쓰기도 했습니다만 서부극이 유행하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탈리아 서부극이 나와서 이제 한번 스스로 자가복제의 끝을 또 하나의 의미를 실어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처럼 사실 슈퍼히어로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거든요. 코믹스의 마지막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이게 흥미가 닿을 때쯤 왓치맨 같은 게 나오겠지. 그래요. 스스로 슈퍼히어로물을 이용했던 거에 대한 자기 반성과 여러 인물들을 대입해놓고 그래서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유효한가 어떤 세상이 됐는가를 보는 영화가 이미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네. 아마 그 영화가 다시 나오면서 뭔가 좀 마무리되는 모양새가 5년, 10년 뒤에는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 하나의 장르가. 그렇죠. 뭐 이게 시대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또 헐리우드는 돈 버는 창구를 찾아내겠지. 근데 그 창구라는 게 컨텐츠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플랫폼의 차이로 갈 수도 있겠다. 넷플릭스랑 아마존
유심히 보고 있지만 실제 이제 마블은 넷플릭스에 드라마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민의 데어데블이라는 뭐 디펜더스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 또한 마블은 이미 마친 상황이라 더 나아가서 마블 이꼬르 디즈니 아니겠습니까? 이제 올 초에 발표한 게 디즈니는 자기 콘텐츠를 전부 다 자기가 만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틀겠다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큰 흐름이 이제 슈퍼히어로가 저물고 다른 거에 올 준비도 돼 있고 그게 영화관이 아니라 넷플릭스,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까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메가박스의 미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뭐가 먼저냐고 말하기 애매한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가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중국에서 먹힐만한 얘기하면 중국은 등급이 없거든요. 청불, 연소자 뭐 이런 게 없어. 걔는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틀 수 있는 영화, 못 트는 영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귀신 그러니까 나온다. 아웃. 뭐 이런. 거기만 아웃. 마약 나면 아웃. 그치. 마약 나오면 아웃. 뭐 이런 건데 애 목으로 막 그었는데 목에서 피 나온다. 안 돼. 뭐 이런 거지. 그걸 근데 뭐 이제 청나라 장수가 나와서 뭐 애들이 참수하면 괜찮고 뭐 이런 거겠지. 공안이 괜찮다고 하면 트는 거고 안 그러면 못 트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을 다 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먼저여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이런 영화들이 양산되는 것인지 혹은 이런 영화들이면 심지어 중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영화라서 공안들도 문제 삼지 않는 건지 이건 약간씩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트맨 시리즈 같은 경우 요즘 이제 게임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이제 시네마틱한 영상도 같이 있는 게임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진짜 그로테스크하기 짝이 없어요. 영화보다 훨씬 더 어둡거든요. 보고 있으면 야 저거 그러니까 정신병자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더 근본적인 건 이런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얘기하겠다라는 태도가 있을 거고 그거 말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자. 라는 태도가 있을 텐데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콘텐츠에 대한 얘기인 거고 하나는 광범위하게 소통하겠다는 문제인 거고 이게 완전히 다른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고 뭘 소비해야 되는가. 거기서 이제 파생된 문제가 그걸 뭐 굳이 영화관에서 이걸 볼 필요 있어? 그냥 핸드폰으로 봐도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뭔가를 그냥 계속 소비해 나가는 어떤 기분? 소비하는 즐거움을 주는 거고 콘텐츠가 괜찮은데 이건 이런 데서 봐야 돼. 이거 이런 환경에서 봐야 돼. 하는 걸 만드는 사람들도 따로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너무 명확하게 그런 것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돈도 벌면서 라고 했을 때 돈도 벌면서가 그게 안 된다니까? 라는 걸 증명하는 쪽으로 자꾸 간다. 뭐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게 문제라고까지 지금 대두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히어로물의 끝이 올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토르 영화를 놔두고도 약간 그런 말이 한국 커뮤니티에서 슬슬 나오기도 했거든요. 너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블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히트했던 것 중에 하나가 DC에서 나오던 배트맨 같은 거, 다크나이트로 정점을 찍었던 고뇌하는 히어로, 생각하는 히어로로 방점을 찍었는데 마블은 대놓고 아니야 우린 오락물 만들 거야 해갖고 나와서 되게 히트가 했던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계속 가면서 캡틴 아메리카 정도 말고는 어두운 분위기가 많이 없었어요. 고뇌하는 부분이 크게 차지를 안 했다가 그나마 그래도 토르에서 그게 어둡게까지는 안 가도 이런 주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방향을 확 틀어버리면서 완전히 가볍게 아까 말씀하신 블랙 위도우랑 헐크 간의 그 로맨스도 잠깐 이번에 나오지만 전에 그 작품을 보시면 11호 어벤져스 2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헐크가 좀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삐져서 장난치는 것처럼 나왔지만 지구는 헐크를 싫어해 뭐 이렇게 귀엽게 지나갔는데 그렇죠. 그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다뤄진 헐크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잘 다뤄져요. 헐크가 도시를 쳐부술 때 사람들의 비명 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브루스 배너가 블랙 위도우한테 진지하게 말을 해요. 난 다시는 헐크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까지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토르가 방향을 훅 선화해서 가볍게 가버리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개그 요소로만 쓰이고 전에 나왔던 로키라는 캐릭터도 아버지에게 입양아 그리고 이런 출생의 비밀 때문에 연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톰 히들스턴이 특히 1편에서는 그런 게 되게 잘 다뤄지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절규하는 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캐릭터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또 그런 섹시한 면을 많이 부각시켜서 불쌍하기도 하고 잘생겼고 해서 이렇게 캐릭터도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나 입양됐으니까 막 장난치고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 영화가 너무 가볍게 계속 마블에서 가벼운 영화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건 분명히 언젠가 무거운 얘기가 나올 거고 아마 블랙팬서 이번에 예고편 나온 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거운 게 나오면은 이미 히어로 안에서도 돌고 돌기 시작했거든요. 10년, 15년밖에 안 됐는데 무거운 거에서 오락물로 갔다가 오락물 몇 년 하니까 금방 또 좀 진지한 거 해줘. 이게 나오니까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끝이 금방 올 수도 있겠다 어떤 면에서 라는 생각해요. 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다음 편에 아이언맨 단독 영화를 찍을 것이냐부터가 이제 관건일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일단. 네. 예. 근데 그러면 다른 아이언맨을 내세울 거냐? 내세우면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 얘를 성장기. 살려서 그 스파이더맨이 그걸 굉장히 지금 잘 해냈는데 왜냐하면 얘는 다른데 깍두기로 나왔거든. 그걸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연착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의 고뇌는 하나도 없어. 오마이갓 하면서 끝나버려요. 얘의 성장은. 근데 저는 또 놀란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지점이 있었어요. 천장 벽화. 오딘이 만든 세상에 대한 아스가르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딱 깨부시면서 죽음의 신 헤라가 등장하는 장면 다 좋았어요. 저 신선하기도 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 사람은 위험 있는 연기를 하고 있어. 이 영화에 안 맞게. 혼자. 예. 그래서 그 장면들은 다 좋은데 그래서 얘가 너무 어이없게 그냥 나중에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이런 것까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어서 맹탕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나 놀랐던 게 오딘은 거짓말장이다. 얘는 피해 미친 애다. 동생아 너는 니네 아버지를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만으로도 2시간을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예전에 팀버튼의 배트맨이 했던 한 편 한 편의 이야기의 양이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옛날 영화로 치면 한 4-5편이 들어가 있어. 마지막에 그 수르트로도 시리즈를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걔가 그냥 강제 종료 버튼 같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설정들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한 게 충분히 재밌게 봤는데 2시간 동안의 즐거움이라니 이게 바람직한가? 그러면 이 2시간 동안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네. 우리 연천이 오셨으니까 설명 좀 한번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진행 도대체 약간 새로운 것 같았거든 느낌이. 역시 프로예요. 정말. 힘들게 잡았다. 그게 아니라 지가 말하기 좀 애매한 걸 넘긴 거잖아.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기사 보고 네. 오신 분들도 막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가 전에 뭘 안 봤던 건지 뭐 이렇게 궁금하면서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네. 다시 봐야 되나 엄두는 안 나고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마블의 첫 영화부터 지금까지 가고 싶다. 근데 아니 스타워즈 시리즈 같으면 저처럼 7편을 그냥 쭉 다 보고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이거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부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걸 좀 그치. 가르마를 타주십시오. 2가지 가르마가 필요할 것 같아. MCU의 맥락 속에서 이 영화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영화의 내용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스가르드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놈 깨부시고 어떤 놈 이게 아스가르드라 그러고 뭐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2가지 가르마를 맡기고 저는 물을 마시러 가겠습니다. 야 이거 새로운 전개다. 야 이거 진짜 새롭다. 그러네. 신선하다. MCU에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차지하는 맥락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프로듀서 케빈 파이기가 그런 인터뷰 실제로 하기도 했고요. 이 영화가 다음에 나올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3편에 굉장히 큰 중간 다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하나 굉장히 큰 맥락이 저게 된 게 토르가 어벤져스 혹은 다른 멤버들이랑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틀었죠. 아스가르드 그냥 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르만의 또 매력이라고 하면 어쨌든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어쨌든 가죽 옷도 입고 지구에서 저렇게 패셔니스타 입는 애 있을 것 같은데 토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신이잖아요. 네, 신화적인 존재들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도 완전히 지구에 떨어지면 하나도 안 어울리고. 근데 아스가르드라는 사람 전체가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갖고 뭘 재밌게 하려고 해도 뭐 왕위 계승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건 이미 다 해버렸고. 토르를 지구로 데리고 오면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인 포스터라는 그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여자친구 때문에 토르가 왕위를 포기하고 지구에 왔다. 뭐 이런 식. 혹은 로키 동생이 지구에서 똥 싼 거 수습하러 지구에 잠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사건이 벌어진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꺼리 찾아내는 것도 귀찮은 일이고 하니까 아스가르드를 그냥 없애버리고 지구로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지구로 간다고 끝났으니까 요 언저리에 계속 활동하면서
어벤져스 혹은 MCU에서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교류가 편하게 되게 교두보를 하나 놓은 게 있고요. 일산 사는 애를 지금 마포구에 방을 하나 딱 그렇게 내준 한 거, 거지. 예, 그렇게 한 거, 예. 본가가 없어진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서울에 와야 되는 거야. 네, 서울에 이런 와야 느낌이죠. 출퇴근 시간 줄어들고 막 하니까. 그렇지.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발키리라던가 아니면 제목이 라그나로크. 근데 이게 이제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라그나로크가 네온사인 반짝반짝 광선총 뿅뿅뿅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12세 관람 가니까 라그나로크 나 천둥의 신 토르가 누군지 안다. 라그나로크는 이런 거야. 뭐냐면 토르 누나가 깽판 칠 때 누가 불에 투구 넣어가지고 걔네 집이 없어진 그게 라그나로크야. 뭐 물론 그렇게 잘못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냐만.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장중한 콘텐츠가 있는데 왜 그걸 다 그냥 뒷배경처럼 쓰였죠. 그쵸. 네. 그걸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다르게 지구의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방향인 게 조금 불만이다. 맞아요. 예, 저도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거고. 네네. 그러니까 영화가 막 가벼워서 싫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볍게 방향 갈 수 있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렇게 활용된 부분들이 맥락 말고 딴 얘기를 잠깐 하자면 토르 3편의 방향을 틀면서 여태까지 쌓아왔던 걸 자기 손으로 좀 허문 게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 맥락이면 맥락인데 다른 영화들이랑 같이 이걸 가기 위해서 혼자 너무 자꾸 왕익 쟁탈 뭐 외계인 얘기를 하니까 이걸 허무는 과정에서 앞에 설정 충돌이 나는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인피니티 건틀렛이라고 이제 어벤져스에 등장할 타노스라는 악당이 쓰는 무기가 있는데 네. 쿠키 영상에 여러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타노스가 갖고 있는 장갑도 나오고 토르 1편에 보면 왕국 금고에 그 장갑이 이미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저 장갑이 어떻게 타노스한테 갔지? 장갑이 두 개인가? 영화는 좀 다르게 가나?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네네. 짝퉁이라고. 이번 영화에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짭퉁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쌓아왔던 캐릭터와 역사와 이런 게 그리고 오딘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아빠였는데 왕 중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네. 토르보다 더 센 왕이었던 걸로 사실은 기록이 돼 있는데 2편 마지막에 로키가 제가 영상에도 말했는데 로키가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술수를 부렸겠구나 예측은 돼요.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왕 중의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서 왕으로 살고 있고 아버지는 양로원으로 왜 갔는지 네. 이런 것도 그냥 뚝딱 끝내버리더라고요. 앞뒤 10분을 활용해서 MCU랑 어떻게 섞일지 설정 정리해버리고 중간은 감독님이 만들고 싶었던 영화 만드는 네. 예, 그런 느낌에서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거예요. 사실은 영화에서 그간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방향을 트는 건 괜찮은데 네. 없던 일처럼 치워버리는 거가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래서 지구에서 얘네가 다 같이 활약하는 떼주물, 때로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를 전 세계에 딱 개봉한 다음에 이거 니네가 봐라! 하게 만들기 위한 밑밥 그쵸. 영화로서 이제 이게 지나간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그 도대체 이 밑밥을 써서 터트리고 싶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영화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걸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타노스라는 존재는 진짜로 너무 센 존재고 사실 그렇게 싸우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정도의 싸움이 돼야 된대요. 아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겠죠. 이쪽 히어로들도 많이 죽을 거고요. 네. 세대 교체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약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마블은 DC 영화랑 비교가 되는 부분이 너프라는 표현을 쓰는데 악역들이 실제 코믹스보다 좀 약하게 나와요. 그리고 생각나는 악역들이 마블에는 많이 없기도 하고요. 네. 왜냐면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프로듀서 케빈 파이그도 스스로 말을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악역은 몰입이 안 되게 그냥 소모만 하냐 네. 했더니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다. 주인공의 이야기만 계속 보여주고 싶다. 예, 라고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 타노스랑 막 어벤져스 멤버들이 하면은 지구가 쑥대밭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얼마나 얘를 너프시키고 하느냐에 따라서 될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맛에 보러 가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네. 예, 뭐 예측했는데 짭퉁 이러는 영화들 네, 뭐 이런 그거 아니었어? 세계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예측 불가라서 네. 좀 어려워요 사실 예측은. 앞으로 마블의 영화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 그 헐리우드 영화 판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이언맨 나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진짜 몇 년 안 됐는데. 진짜 이제 10년, 10년, 네. 9년, 10년, 네, 10년. 정도 네. 됐네요. 근데 헐리우드가 그냥 바뀌어버렸잖아요. 블록버스터라는 말을 쓰기도 민망하게 마블 영화가 올해는 개봉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쵸. 정도로 그냥 지나가고 나머지는 좀 이거 제작비가 좀 큰 영화네. 간간히 이 감독이 아직 살아있었네 라는 분들이 간간히 찍는 큰 영화.
나머지 마블. 그리고 영화사들도 그것 때문에 그 유니버스 만들려고 요즘 트렌드예요. 유니버스에서 만드는 몬스터 다크 유니버스라고 그렇죠. 미라랑 걔네 다 나오는 것 만들려고 그러고 뭐 DC 저스티스 리그 당연하고 컨저링으로 대표되는 공포 영화 쪽에서도 그걸로 세계관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네. 진짜 헐리우드 판도가 바뀌긴 했죠, 이것 때문에. 네. 그 유니버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졌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인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니버스를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유니버스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척도가 보러 간다 안 보러 간다 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많은 영화를 엮어가지고 시너지가 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게 점점 더 세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맞아요. 사실 안 했으면 토르 라그나로크를 봤을 것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토르를 전편들을 다 보기는 했지만 네. 그렇게까지 뭐 대단히 끌리는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토르의 3편이라기보다는 그냥 MCU의 다른 캐릭터하고 엮여서 새로운 안 보면 그 다음 걸 못 따라갈 것 같아서 네. 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 재밌게는 보는데 이게 좀 너무 섞은 거 아닌가. 인피니티 워의 토르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자막까지 나오더라고요. 크레딧 마지막에. 맨 끝에. 그러니까 인피니티 워가 어마어마한 영화여야만 하고 마블의 지금 4번 타자라는 건데 그쵸. 오케이. 그래서 지금 기대감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기도 하고 막상 이번 토르를 봤더니 재밌어. 웃기기도 하고 네. 아쉬운 거 있지만 아 그래 뭐 저의 아쉬움은 이런 거겠죠. 인피니티 워에서 대단한 걸 보여주겠지. 그래 굉장히 좋은 캐릭터인 케이트 블란쳇이 조금 소모됐다. 이건 나 아쉽지만 다음 영화를 보면 재밌다니까.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4번 타자 앞에서 그냥 번트 대려고 사용한 돈이 1억 8천만 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기형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휴잭맨이 17년 동안 엑스맨을 하면서 울버니로 살다가 굉장히 어렵게 은퇴를 하셨잖아요. 정말 아프게. 그런 분이 휴잭맨 혼자였다고. 혹은 옛날에 쇼 코넬리 정도야. 007의 그림자를 벗으려고. 근데 이제는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어요, 이제. 토르,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그걸로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우가 아니라 사실 마블 히어로의 현신 아닌가, 이쯤 되면. 그 영화에서 죽으면 이들도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들여서 다른 영화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산업적 측면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태양의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공연을 하고 그 팀이 10년 지나면 그 공연 없어지잖아. 그 다시는 못 보잖아. 그 공연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영화를 보고 있는 건가? 이제 이 시기에는 이런 애가 아이언맨을 연기했었어. 그때 이만큼 나왔잖아. 아, 그거 다 보면 재밌겠다. 보면 재밌고, 안 보면 모르는 거고. 그러다가 다음 시기엔 또 다른 이런 배우들을 또 탄생시켜서 또 이런 시리즈를 끌고 가야 되고. 이게 목표는 뭐냐면 시리즈를 유지시킨다. 밖에 없으니. 뭐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데 이 우려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우려일 것 같기도 그쵸, 하고. 뭐 디즈니는 그런 계속 의미에서 맷 데이먼은 왜 나오는 걸까요? 떡밥인가? 그러게. 뭔가 빵 터졌어요. 나오나요? 너무 빵 터졌어요. 그 장면. 깜짝 놀랐네, 앞에. 진짜. 예. 맷 데이먼이 맷 데이먼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지금? 친분인가? 근데 역할상 네. 뭔가 새로운 비중 있는 거를 맡아가지고 나오기는 약간 애매한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까메오죠. 그냥 장난. 아마 저도 그 부분은 아직 기사가 나온 게 없어서 딱히 못 봤는데 깜짝 놀랐네. 그냥 배우나 감독 친분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인터뷰는 봤어요. 감독이 그걸 했는데 로키가 어쨌든 아빠를 쫓아내고 왕위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키라는 친구는 북유럽 신화에서도 그렇고 장난의 신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유쾌하게 자기 삶을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 자기 얘기를 연극으로 올린 건데 로키가 자기 얘기를 연극으로 올린 거였으면 아스가르드에 있는 최고의 배우들을 불러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헐리우드 A리스트들 데리고 와서 카메오를 써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혹은 마션에서 지구로 복귀 못한 못하고 맷 아스가르드로 데이먼이 가서 아스가르드에서 배우가 되었다. 구출됐을 수도 있지. 야, 있죠. 그럼. 헐크도 비행선 타고 우주로 가는 마당에. 그럼, 그렇지. 로드 오브 마스 해가지고. 나중에 맷 데이먼 생존기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예. 그리고 방금 장난기 많은 신이다 하셨는데, 재미로 보면 좋을 게, 마스크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 짐 캐리. 네.
걔가 쓰는 마스크가 로키의 얼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네. 로키 신. 그러네. 예. 그래서 그 박사님이 몸이 설명한다. 로키 신의 접신된 거거든. 아. 마스크가.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로키라는 원래 신의 모습을 더 극화를 잘 시킨 거 아닌가. 보고 있으면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어떨 땐 되게 잔인하고 그러거든요. 마스크에서 그렇죠. 진 캐리가. 지금 토미 히들스턴이 굉장한 연기를 하고 있긴 한데 뒤로 갈수록 시리즈가 계속 될수록 점점 더 뭐가 나와야 될 판에 서프라이즈 하는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좀 아쉽다. 그러면서 혹시 또 그 토르 내용 말씀하신 대로 잠깐 까먹으셨을까봐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면 드디어. 네, 간단하면 네. 그냥 토르 얘기만 라그나로크 얘기만 해요. 1, 2, 3를 다 할 필요는 없죠. 라그나로크만 네네. 하면은 뭐 맨 처음 수루트로 가는 게 이전에 어벤져스 2 마지막 부분에서 토르가 그거를 알아내요.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게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네. 그래서 나 이걸 좀 조사하러 다녀야겠어가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조사하러 다니면서 맨 처음에 오프닝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영화 내용은 이제 크게는 가족 막장극인데 오딘이라는 캐릭터가 토르 1, 2에서 계속 지혜롭고 정말 멋진 왕이었어요. 네.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왕인데 아들들의 첫째는 뭐 사랑하는 여인이든 뭐든 때문에 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입양아이고 왕위를 너무 노리는데 왕의 덕목은 안 갖고 있고 장난치기 좋아하고 배신 좋아하고 이런 상태로 이제 토르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 오딘이 보여줬던 1, 2의 모습이 다 가짜였다. 다 허구였다. 아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가 있었고 네. 그 첫째가 사실 온 우주를 피로 물들이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 왕국을 건설했다. 네. 이 왕국은 신들의 뭐 이런 얘기하고 막 하지만 사실은 피 위에 세워진 왕국이다라는 거를 첫째 누나가 등장하면서 모두 밝혀지죠. 네. 그러면서 이거 가짜 이거부터 다 보여주고 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 동생들은 뭐 싸움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감독이 만들고 싶은 영화로 가는 건데 예, 그렇게 싸우면서 우주 저 멀리 가서 우주 저 끝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무법천지인 우주에 가는데 헐크가 그곳에 있었어요. 헐크 어벤져스 2에서 블랙 위도우와 교신을 거부한 채로 그렇죠. 헐크의 모습으로 그 좋은 퀸 저투기를 타고 가버렸던 어딘가로 게 갔었죠. 예. 그게 여기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사실 없어요. 없죠. 지구에서 비행선을 타고 잠적한 걸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우주 저 끝에 가 있는가? 설명은 없지만 헐크가 어쨌든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안 사실은 그 비행기가 우주 비행도 되는 거였다. 그렇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예. 이게 우주선이었구나. 그렇지.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헐크를 만나서 소동을 한참 벌이고 헐크를 설득해서 어쨌든 자기 편으로 만든 토르는 행성을 탈출하는 게 일단 주 얘기였고 네. 탈출하면서 발키리라고 또 이전에 사실 등장 안 했지만 아스가르드에 전설적인 엘리트 부대가 있었다. 네. 여성들로 이루어진 엘리트 부대가 있었는데 이 엘리트 부대가 사라진 이유는 숨겨져 있었던 누나가 뭐 아버지의 반기를 들었었겠죠. 네. 누나랑 싸우다가 전멸을 당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입으로 사실 그런 말은 하는데 내가 발키리 뭐 이거를 잊고 싶은 이유는 했는데 그것도 사실 안 나오지만 네. 자기 앞에서 동료가 죽었다는 거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발키리는 그걸 떠나서 가족 막장극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네. 그래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또 역시 장난의 신 로키가 머리 한번 만져주고 갑자기 기억이 났어. 네. 피하지 않겠어. 그렇죠. 띄워줘. 그러면서 예. 그렇죠. 그러면서 팀 토르 리벤저스들이 나와서 네. 아스가르 그건 그냥 중간에 되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만 사실은 그냥 토르가 친구들을 다시 모아서 오는 거고요. 네. 끝의 내용은 이제 아스가르드로 돌아와서 헬라라는 캐릭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전투하면서 토르도 눈을 잃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토르는 멸닐가 전부가 아니다. 멸닐이라는 거가 망치인데 원투에서 계속 굉장히 강한 무기, 뭐 이 세상 최고의 무기처럼 나왔는데 사실 그것도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지만 사실은 토르의 힘을 제어하는 거였다. 네. 토르의 천둥의 힘을 제어하기 위한 그거였고 그때 정말 명대사가 나오더라고. 아버지랑 다시 만나자라 환상 속에서 이길 수가 없다. 망치도 없고 나 이길 수도 없다. 했더니 아버지가 정말 근엄한 얼굴로 네가 망치의 신이냐? 너무 깨알같이 웃겨주더라고. 맞아. 그 대사예요. 장중앙 음악이 촥 하면서 네가 망치의 신이야? 그래서 잠깐 1분만 딴 얘기를 하면은 벌써부터 반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 똑같은 대사가 아이언맨 3도 나오고요. 3 내용이 그거거든요. 고뇌거든요. 네. 내가 아이언맨이야, 슈트가 아이언맨이야.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고 그렇죠. 홈커밍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슈트가 없어요. 아이언맨이 그리고 똑같이 자기가 배운 교훈을 전해주죠. 네. 네가 슈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너는 하면 안 돼. 영웅이 아니야. 이런 네. 교훈을 주고
그게 똑같이 벌써 스파이더맨 바로 다음 영화가 토르였는데 반복돼요. 네. 멸니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난 천둥의 신이야, 망치의 신이야. 그래서 벌써 반복이 되고 있는 패턴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얻어서 나는 망치 신이 예, 아니다. 나는 망치 신이 아니었어. 천둥 그러면서부터 예, 눈은 없지만 여태까지 망치가 있어서 부렸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천둥을 뿜어내면서 그렇죠. 이미그란트성이 울려 퍼지고 해서 각성한 토르는 흑화한 신으로서 모든 걸 개방할 수 있는 신이 되었고 네. 그 와중에 어쨌든 헬라는 토르의 힘으로 없앨 수는 없는 신이었는데 초반에 그냥 지나가는 애처럼 나왔던 수르트라는 아이가 네.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로키에 의해서 살아나서 아스가르드를 부시는 와중에 헬라까지 없어지면서 이제 악역은 끝났고 네. 아스가르드인들은 아스가르드를 떠나서 토르를 왕으로 추대해서 토르는 평생 피해왔던 왕위를 계승했고요. 네. 왕으로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구로 갑시다. 그렇죠. 갑자기 결정을 해요. 그런데 또 지구로 가면서 로키와 함께 훈훈하게 또 형제의 정을 또 이제 하죠. 예. 나오다가 쿠키 형성에 봤더니 네. 갑자기 또 엄청나게 큰 우주선을 만났는데 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우주선인지 누구의 우주선인가? 그게 또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 전체 내용은 많이 다룰 필요가 없어 진짜로. 우리 좀 고민했잖아요. 할 얘기가 있을까? 네. 그냥 토르가 정신을 차렸다. 아스가르드가 부서졌다. 네. 그래서 아스가르드는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요. 아스가르드가 없어졌다는 건 이제 이 영화상의 내용인 거고 의미를 파악해 보면 뭐냐면 코스튬 플레이 판타지 뺄게. 그쵸. 지구에서만 할게 우리 이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토르 얘기를 우리가 지구에서 할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대로 교두보가 되는 게 영화에 잠깐 그 장면이 나와요. 로키가 수르트 그 투구 가지러 갈 때 테서렉트 큐브 뭐 네, 이름 파란색 같이 기억나는데 그, 파란색 네. 보물 어벤져스 1에서도 중요하게 나왔던 그 보물을 잠깐 쳐다봐요. 흘끗봐요. 분명히 로키가 그거에 손을 댈 거라고 했겠지. 뭐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보물이 아마 인피니티 스톤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 타노스 본인일 수도 있고 타노스 일행에게 납치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아스가르드인들이. 네. 그러면서 어벤져스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네. 교두보가 되는 의미 정도였죠, 사실은. 그렇죠. 귀한 깨달음 얻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냐는 거죠. 계속 가야만 한다의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영리하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촘촘하게 그래도 정말 수습 잘한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반대로 해보면 별로 중요한 게 없구나. 이들에겐.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발키리들이 마지막 죽음의 신에게 전멸하기 전 그 장면 너무 좋았거든요. 예쁜 글 정말 장어 맞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술을 마셔. 그리고 걔가 나중에는 그 갑옷을 다시 걸치고 이제 뭔가 보여주겠구나. 유니콘이라도 타겠구나. 그래서 뒤에 네온 사인 빵빵빵 하면서 그랜드 마스터 생일 축하송을 배경으로 애들이한테 이렇게 모델 워킹하면서 걸어오잖아요. 네. 저걸로 충분하다는 건가? 뭐 이런 데서 오는 실망감을 저로서는 좀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발키리는 그 갑옷을 안 입었을 때가 더 잘 싸워요. 그래. 안 입었을 때는 혼자 날아다니면서 우주선 뜯잖아요. 맞아. 근데 그 갑옷을 입고는 사실 굉장히 헐떡이면서 싸우고요. 그러니까. 예, 멋있는 액션도 안 보여주고. 맞아. 예. 헤라가 아스가르드인들의 실은 우주선에 갈 때 기둥을 이렇게 팍 해서 우주를 꽂잖아요. 공격받지, 네. 그리고 그 헤임달이 숨겨놓은 백성들이 있는 문을 뜯을 때도 굉장히 멋있어. 칼이 확 날아가고 하면서 문이 탁 뜯어져 다리처럼 딱 놓이는데 토르랑 싸울 때는 안 그래. 단검으로 막 맞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쑥 하면 땅에서 뭐 나와서 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쑥 하면 쑥 찌르면 되는데 수르트랑 싸울 때 또 갑자기 또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에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재밌긴 한데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오딘을 만나러 아빠를 만나러 저로 가잖아요. 노르웨이였나요? 어디 가잖아요. 아빠가 파도 보면서 어머니가 날 불러 빛이 돼서 갑자기 사라지고 네. 왜 지구에서 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되는 장면이 그 장면이 원래는 뉴욕을 배경으로 이미 찍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고편에도 그렇고 예고편 팬들이 되게 의아해했던 게 멸니르 부서지는 장면이 처음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뉴욕 뒷골목에서 부서져요. 맞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배경이 망치 부서지는 망치. 장면이 배경이 배경이- 벽돌 예. 있는 골목 뒤야. 뉴욕 뒷골목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실제 파파라치들이 찍은 사진에서 오딘이 그렇게 멋있게 안 나와. 거기서 뉴욕에서 거짓골을 하고 세상에 종말을 외치는 미친 사람처럼 촬영을 하고 있는 씬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스크리닝을 한번 했는데 반응이 좀 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오딘이 쫓겨났는데 지구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도 어쨌든 지구에서 신적인 존재인데 그거가 좀 너무 설득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바꾼 게 급히 바꾼 게 노르웨이 재촬영신이에요. 유독 CG가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아쉬웠던 게 너무 급조한 티가 나는 게 바다 바라볼 때 블루스크린 앞에서 찍은 것 같은 몸 테두리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거 플러스 토르가 로키에게 느끼는 애증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로키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결국은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게 로키인데 그 분노는 한 5초. 아버지가 빛이 되어 사라지고 로키를 바라보고 주먹을 쥐는데 헤라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공공의 적이 나타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쵸.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알아서 증폭시켜서 느끼고 빨리 다음 씬 보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많은 거를 섞어놨기 때문에 네. 뭔가를 충분히 가져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에 아스가르드 백성들을 데려가는 건 사실 엑소더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그렇지. 라는 걸 차용해가지고 아스가르드가 없으면 어떠냐. 그렇지. 그러니까 없애고 너네를 데리고 갈게 하고 방주 태워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섞어놨으니까 이게 뭔가를 의미하는 거를 충분히 느끼기 전에 그냥 한 대사 2-3번 반복하고는 끝.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너 해골 집어넣고 불 태워가지고 끝내. 뭐 약간 그렇지. 다룰 건 다 다뤘으니까. 예. 이게 과연 다룬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단적인 예로 그 뉴욕 뒷골목에서 미친 사람처럼 종말을 말하고 있는 오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수습이 깔끔하지 않으니까 바꿔버렸다는 거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만들어지는 과정의 가장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우는 그린 매트 앞에서 찍었으니 그 뒤는 어떻게 바꿔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그게 굉장히 용이하게 가능하다. 그 토대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두서없이 그래요. 맥락 없이 정리해드렸는데 그래도 꽤 많은 정보가 쏟아졌기 때문에 네. 추천 선택을 하셔가지고 영화를 보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다음 인피니티 워를 기다려야 된다 이유를 하나만 더 만들어 드리자면 앞에 거 다 안 보셔도 다음 영화는 봐야 돼요. 인피니티 워 그건 봐야 돼요. 예, 전후편을 꼭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 전무후무한 영화가 될 네. 거예요. 예. 그 행성의 주인인 그랜드 마스터가 콜렉터라는 베니시어 델 트로가 연기한 인물이랑 형제예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 나오기 전에. 콜렉터가 원래는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으고 있었거든. 그 그랜드 마스터도 걔랑 형제라고 나온 걸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쿠키 영상에 굳이 별로 의미 없는데 그랜드 마스터가 이 행성에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걸 보면 아마 인피니트 건틀렛을 그랜드 마스터와 뭐 콜렉터가 다른 데서 가져와서 타노스에게 준다던가 아니면 그 행성에 숨겨진 뭔가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요 정도로 연결되는 몇 개로 그냥 이 시리즈가 유구한 역사를 계속 이제 지속하게 되는 거다. 네. 그래서 다음 영화가 종합 선물 세트다. 네. 이게 내년 5월 개봉인데 정확하게 MCU 10년을 기념하는 거라서 네. 다 때려 넣을 거라서 그렇죠. 뭐 하여튼 그 전에 챙겨보실 수 있는 거 챙겨보시고 꼭 보시는 게 좋은데 토르 뭐 괜찮습니다. 예, 뭐 재미는 있어요. 예, 네. 뭐 아쉽다고 말했는데 재밌어요. 요 정도 알고 가시면 하여튼 시큰하셨다고 그러면. 재미있으니까 네. 애들하고 같이 보시기에는 좋아할 요소를 다 갖고 있지 않나. 솔직히 저도 그냥 깔깔대면서 봤다니까요. 아, 저도 엄청 웃으면서 봤어요. 예. 야 이게 재밌네 이러면서 보고 나왔는데 보고 났더니 뭘 본 거지? 이랬던 것 뿐이지 뭐. 네. 하나만 말해도 돼요? 네네네. 1부 때 제가 잘못 말한 게 있어서 정보 얘기니까. 내가 토르 영상이 70만 갔다 그랬는데 딴 영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토르는 한 29만 갔네요. 아 그래. 네, 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 내가 너무 신경 써요. 내가 너무 신경 써요.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70만 갑시다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럼요. 예, 여러분 보고 있어요? 페이스북 가면 영상 있어요. 네. 저도 수정하고 있어요. 토르 애트모스 있습니다. 아 애트모스 아, 그래요? 빅시네. MX에서 애트모스로 상영하고 있으니 가서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중요한 정보요. 정말 중요한 정보. 그럼 요거는 봐야 될 이유가 있네요. 그러네. 안 보려고 그랬는데 세 개를 보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네. 과연 이게 이럴 일인가? MX에서 보겠다고 얘기한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1년을 채워서 볼 거라고. 자, 오늘 연천 이승국 오랜만에 같이 저희 방송했는데요. 아 진짜 마블 할 땐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마블 할 때는 불러야 저스티스 돼요. 리그 할 때도 한번 또 와야 되겠네. 요런 거 할 때 뭐 불러야지. 언제든 네. 아니면 시간이 그냥 많아요? 강의를 한번 해야 돼. 자 마블의 시작은요.
그럼 우리 1시간 뒤에 엔딩 멘트만 하면 될 것 같아. 네. 시네마틱 유니버스 비스무리한 작품들이 있으면 꼭 모셔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네. 아, 예, 뭐 집도 가까우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청취자분들께 또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엊그제 본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잘 해갖고 여러분 다음에 또 와도 놀라지 마세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아마 침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지우 감독님의 침묵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마블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모자란 게 좀 있다고 하더라도 입덕하신 팬 여러분들 널리 해량해 주십시오. 네. 미리 사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